안녕하세요, 빠돌이 빠니입니다. 오늘은 칵테일 맨하탄을 만들어 보면서 칵테일 메이킹에 도움이 되실 만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마 주로 로스버무스에 대한 얘기랑 제가 맨하탄 연습했던 과정들에 대해서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맨하탄은 바텐더들이 참 만들기 어려워하는 칵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뭐가 맛있다, 뭐가 잘 만든 맨하탄이냐 이런 정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칵테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동안은 거의 맨하탄만 연습하고 맨하탄만 마시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보통 이 빨간 버무스를 스위트 버무스라고들 많이 하시죠. 드라이 버무스와 스위트 버무스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치노 버무스 마스터 클래스 갔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서 저도 바꾼 습관 중에 하나인데, 스위트 버무스보다는 버무스 로쏘 아니면 로쏘 버무스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1950년대 때만 해도 지금처럼 드라이 버무스, 스위트 버무스로 나눴던 게 아니라 그때는 프렌치 버무스, 이탈리안 버무스로 나눴었어요. 지금 용어랑 비교를 하자면 드라이 버무스는 보통 프렌치 버무스라고 불렀었고요.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버무스들이 이런 빨간색의 달콤한 버무스들이 주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태리 버무스를 스위트 버무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게 되면서 프랑스 쪽에서도 이탈리안 버무스를 만들고 이탈리아에서도 프랑스 스타일의 버무스를 만들게 되면서 이 용어가 프렌치와 이탈리아라는 용어가 드라이 버무스와 스위트 버무스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사실 버무스가 두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 종류의 버무스가 나오잖아요. 뭐 주황색 버무스도 나오고 있고 똑같이 달콤한 스위트 버무스인데 빨간색이 아닌 그냥 투명한 색의 비앙코 같은 버무스들도 나오고 있고, 요즘에 버무스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드라이와 스위트로만 나누기에는 버무스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스위트 버무스란 용어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선 로쏘나 로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스위트 버무스를 분류하는 게 맞다 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고, 그거에 크게 공감해서 저도 로쏘 버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 버무스를 엄청나게 많이 마셔보거나 뭐 진짜 모든 버무스를 쫙 깔아놓고 테이스팅을 직접 하면서 비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로쏘 버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긴 어렵고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마티니 로쏘와 친자노 로쏘가 있죠. 이 두 개는 사실 저도 안 먹어본 지가 지금 꽤 오래돼가지고 맛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바텐더 시작했을 땐 거의 이 두 개만 들어왔었어요. 마티니하고 친자노. 그 당시 기억을 좀 더듬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둘 다 일단 약간 저한테는 좀 로쏘 버무스의 시작이었다 보니까 약간 기준과 같은 맛인데, 둘 다 막 개성이 뚜렷한 편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버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친자노가 조금 더 초콜릿향 같은 거랑 단맛하고 쓴맛이 좀 더 센 편이에요. 그리고 마티니는 친자노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맛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옛날인데 그 당시에는 좀 가벼운 스타일의 맨하탄을 만들 때는 마티니, 그리고 조금 더 묵직한 스타일을 만들 때는 친자노 이렇게 많이 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다른 막 클래식 바들을 가보면 거의 마티니랑 친자노는 쓰는 곳들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버무스 중에 좀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요즘에는 좀 보기가 힘들고요. 저희 업장은 이 돌린을, 여기는 로쏘 말고 로제라고 써있네요. 프랑스 거라서. 저희 업장은 돌린 로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돌린 같은 경우는 맛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 섬세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연약하고 약한 편이에요. 라이트하다는 거죠. 그래도 과일향과 뭐 허브향의 밸런스는 좀 잘 잡혀있는 편인데, 돌린 버무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좀 다른 버무스들에 비해 산미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맛이나 향에 있어서 그 시트러스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산미, 다른 버무스에 비해서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 푼테메스인데, 제가 푼테메스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맨하탄을 만들어 먹었을 때 완전 충격 먹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씁니다. 진짜 너무 싸요. 그래서 왜 그렇게 쓴지 하고 알아봤는데, 푼테메스는 버무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버무스인데 비터가 첨가된 버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자체로 비터를 안 넣었는데도 비터를 엄청 때려 부은 것 마냥 쓴맛이 엄청 세요. 그리고 다른 버무스들이랑 비교했을 때 쓴맛을 제외하더라도 맛이 진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단맛도 센데 쓴맛이 너무 세가지고 푼테메스를 사용할 때는 사실 비터를 아예 빼고 만드시거나 뭐 다른 버무스랑 블렌딩해서 사용하시는 게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고삼차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분은 그냥 푼테메스로만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겁니다. 그 다음 뭐 저희 업장에는 없는데 안티카 포뮬라를 정말 많이들 사용하세요. 안티카 포뮬라는 다른 버무스들이랑 비교하면 맛이 굉장히 진합니다. 굉장히 단 편에 속하고요. 어떤 분은 안티카 포뮬라가 약간 포트와인이나 쉐리와인 느낌 난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기타 버무스들이랑 비교했을 때 풍미가 굉장히 진한 편에 속합니다. 약간 감귤류 쪽 그런 단맛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향신료 맛도 꽤 많이 나요. 감초라고 하죠. 클로버가 사실 좀 단맛이나 단향이 있잖아요. 안 익숙해서 그렇지. 그래서 과일로 인한 단맛하고 향신료에 의한 단맛이 꽤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안티카 포뮬라 같은 경우는 그 버무스 자체가 맛이 엄청 세기 때문에 맨하탄을 만드실 때 버번이랑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버번 위스키와 라이 위스키는 제가 예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버번 위스키가 라이 위스키보다 상대적으로 풍미가 세요. 그래가지고 버번 위스키를 이런 돌린 같은 애, 제가 돌린이 좋게 말하면 섬세하고 안 좋게 말하면 연약하다 그랬죠. 이런 연약한 애를 그 풍미가 강한 버번 위스키랑 섞었을 때는 사실 밸런스 맞추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버번 같은 경우는 안티카처럼 이게 풍미가 센 베이스니까 풍미가 센 버무스랑 연결시켜줬을 때 밸런스 맞추기가 좀 더 수월했어요. 다음은 만치노에서도 로스 버무스가 나오는데 만치노도 안티카처럼 되게 답니다. 되게 달콤한 편인데 좀 어떻게 다르냐면은 안티카가 뭔가 과일향하고 향신료에 의한 그런 단맛이라면 만치노 같은 경우는 좀 바닐라틱한 단맛이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달달한 느낌의 맨하탄을 만들 때는 만치노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안티카 포뮬라는 달긴 달지만 그래도 약간 향신료에 의한 약간 좀 복잡한 그런 스타일의 맨하탄을 만들 때는 안티카가 좋은 것 같아요. 만치노가 위스키로 비교하자면 버번 캐스크 같은 느낌이라면 안티카는 좀 쉐리 캐스크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제가 마셔본 버무스가 뭐 딱히 설명할 정도로 많이 마셔본 버무스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맨하탄을 만들어 보면서 제가 맨하탄 연습을 어떤 식으로 했고 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맨 처음 맨하탄을 연습할 때 비율부터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위스키와 버무스의 비율을 2대1로 시작해가지고 6대1까지 드라이하게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위스키 맛도 적당히 나야 되고 버무스 맛도 적당히 나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제가 가장 괜찮았던 비율이 3대1, 3.5대1 정도였어요. 3.5대1은 외우는데 불편하니까 3대1로 비율을 정했었습니다. 그거보다 비율이 위스키가 많았을 때는 버무스 맛이 너무 약했고 그거보다 위스키 비율이 낮았을 때는 너무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3대1 비율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얼음을 물로 한번 세척하는 이유가 제가 뭐 냉장고 잡내도 설명 한번 드렸고 성해 제거도 한번 말씀드렸고 말씀 안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얼음이 상온에 그대로 냅두면요 얼음은 영도 상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영도 상태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온도가 열평형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냉동고 온도가 0도가 아니죠. 얼음을 냉동실에서 꺼내놓고 얼마나 있었냐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물을 첨가해서 얼음을 한번 섞어주는 거는 칵테일 만들 때 항상 일정한 온도의 얼음을 사용하기 위함도 뭐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 일단 저는 라이 위스키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맨 처음 연습할 때는 버번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버번하고 요 돌린을 가지고 거의 연습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버번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버번 싫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공감할 내용일 텐데 그 버번 같은 경우는 뒤에 그 끝맛 피니쉬가
그 버번 특유의 약간 비릿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를 없애는 비율과 없애는 스토어 횟수를 엄청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돌린이 사실 굉장히 캐릭터가 약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다른 버머스에 비하면 산도도 있다 보니까 버번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그 비릿한 맛이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비율로 하도. 그래가지고 돌린으로는 버번은 아닌 것 같다. 라이를 베이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 위스키는 55ml 저는 넣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 3대1 비율이니까 저는 이제 버머스 로쏘 같은 경우는 17ml를 넣는데, 원래 제가 연습할 때는 앙고스투라 비터로 연습을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저도 푼테메스를 좀 오랜만에 마셔보고 싶어서 푼테메스로 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린 로제를 12ml 넣을 거고요. 그리고 푼테메스는 12ml 넣었으니까 5ml 넣을 겁니다. 그리고 푼테메스 자체가 비터랑 버무스랑 결합된 거기 때문에 버무스는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래 연습할 때는 앙고스투라 비터로 연습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맨하탄을 만들 때 레시피 비율은 똑같이 해요. 그 위스키와 로쏘 버무스 비율은 3대1로 바꾸지 않는데, 제가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게 이 비터 양하고 스터 횟수를 바꿉니다. 주로 날씨에 따라서 바꾸게 되는데, 여름에는 덥잖아요. 겨울에는 춥고.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는 일단 위스키 자체의 온도가 높아요. 날씨 때문에. 뭐 공기도 좀 뜨거울 거고. 그래서 스터를 적게 해줘도 상대적으로 많이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스터 횟수를 120번으로 잡는 편이고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추워서 잘 안 녹아요, 얼음이. 그래가지고 좀 더 다일루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160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연습할 때 잡았던 기준 횟수는 140회였어요. 그 140회 기준을 잡은 이유는 사실 제가 맨하탄 만들 때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았냐면, 마셨을 때 한 모금 넉넉히 마시고 목으로 삼켰을 때 그 알코올이 주는 통각 있잖아요. 알코올은 통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목에 넘길 때 그 알코올의 통각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를 저는 기준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기준을 찾기 위해서 스터 횟수 50회부터 200회까지 전부 해봤는데, 130회 때는 그 알코올에 의한 통각이 느껴졌었는데 140회를 넘어가니까 알코올 통각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그냥 쉽게 삼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40회를 기준으로 잡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털을 하게 되면 의미 없는 물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140회로 맞췄었는데, 날씨에 따라서 이게 물이 녹는량이 다르다 보니까 추울 때는 녹는량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스터를 더 오래 하고요. 더운 날에는 얼음이 잘 녹으니까 그것보다 더 적게 해서 120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회 기준인데 120에서 16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참고하셔야 되는 게, 저희 역량은 보셨다시피 이런 덩이 얼음 하나, 큰 얼음을 하나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표면적이 적어서 제가 편차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0회씩 넓게 잡은 거고, 얼음을 더 작은 얼음 여러 개를 사용하신다면 이 편차를 더 좁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5회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10회 정도로만 잡아 두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저는 스터를 좀 이렇게 빨리 하는 편입니다만, 업장에 따라 스터를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브라운 스피릿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5회 미만으로 잡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스터 횟수를 바꾸는 편이고, 또 하나 바꾼다는 게, 제가 앙고스투라 비터를 바꾼다 그랬죠. 양을 바꿔요. 제가 맨 처음 연습했을 때는 이렇게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거 20회로 잡았었어요. 사실 제가 연습할 때 19방울이 제 입맛에는 가장 괜찮았었습니다. 19방울을 넘어갔더니 너무 비터 맛이 세가지고 비터 맨하탄을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19방울 이상을 안 넣기로 해서 19방울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역시나 외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20방울로 외우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날씨에 따라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4방울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더운 날에는 비터를 오히려 더 많이 넣어요. 24방울까지. 그리고 추운 날에는 비터를 더 적게 한 16방울에서 15방울 정도 넣습니다. 왜냐면은 겨울에는 얼음이 잘 안 녹으니까 제가 스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스터를 한다는 건 물을 많이 녹이는 것도 있지만
온도를 계속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안 그래도 추운데 다일루션을 맞추겠다고 스토를 또 많이 하게 되니까 온도가 여름에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의 맨하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쓴맛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크게 느껴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추운 날에 비터를 똑같이 20방울을 넣으면 역시나 비터한 맨하탄이다 라고 느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만들 때는 온도가 낮은 맨하탄이니까 비터를 한 4-5방울 줄여서 15에서 16방울 넣는 편이고요. 여름에는 겨울보다는 맨하탄이 뜨거운 맨하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터가 들어가도 쓴맛을 그 위스키가 가진, 그리고 버무스가 가진 단맛 때문에 잘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4방울에서 24방울까지 넣습니다.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 스터 횟수는 140회 기준으로 120에서 160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비터 같은 경우는 20드랍 기준으로 날씨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4드랍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너무 설명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스토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푼테메스를 5mm 밖에 안 넣었고, 비터는 아까 설명한다고 한 방울 넣었는데 푼테메스가 제 입맛에는 쓰네요. 그리고 가니쉬 같은 경우는 원래 레시피에는 체리로 되어 있죠. 요즘에 클래식 바들을 보면은 체리보다는 레몬이나 오렌지 피를 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돌린으로 연습을 했었고, 돌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얘가 약간 산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레몬이나 오렌지 피를 굳이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손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손님, 오렌지 필이 좋으세요? 레몬 필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만약에 손님이 필을 모르신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오렌지 향이 더 좋으세요? 레몬 향이 더 좋으세요? 여쭤보고 선택해서 하든가. 뭐 체리도 마찬가지죠. 체리를 요즘에 안 쓰는 이유는 안 쓰시는 바텐더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체리를 넣으면 너무 달다. 두 번째, 체리를 넣으면 너무 인공적인 맛이 난다. 세 번째, 체리는 그 금주법 시대에 조악한 술의 품질을 가리기 위해 넣었던 거기 때문에 술이 이제 프리미엄으로 좋게 나오는 요즘 시점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체리를 안 사용하는 곳도 많은데, 저희 업장 같은 경우는 그냥 체리를 따로 준비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고객님께 여쭤보면 그게 베스트예요. 고객님께 체리 넣어드릴까요? 빼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저희처럼 따로 드리되 뭐 원하시면 체리 넣어서 드셔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든가, 모든 손님 취향에 맞추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 필 같은 경우는 뭐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싶었으나 영상이 길어지면 보는 여러분도 힘들고 편집하는 저는 더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들은 제가 말을 되게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와, 얘처럼 만들면 되게 맨하탄이 맛있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얘는 맨하탄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근데 그 중에 이 부분은 내가 참고할 만하겠다. 근데 이 부분은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다 하고 그냥 자체 필터링을 거쳐서 그냥 참고해 주시는 게 더 맛있는 맨하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만든 맨하탄은 제가 설명하느라 얼음이 많이 녹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물맛이 너무 세고요. 푼테메스 쓴맛이 지금 너무 강한 상태라 맛이 없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니였습니다.